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늘 쓰는 물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해지는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안하게만 만들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와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따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혹시 마음 한켠이 불안하시다면 그 마음부터 제가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물건 자체보다 사용법에 있습니다. 방법만 알면 훨씬 안전해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집안 공기가 한결 더 가벼워질 겁니다. 저는 집안 바닥 매트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싶습니다. 플라스틱 바닥재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표면이 갈라지고 가루가 묻어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됩니다. 이게 혹시 몸에 해가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이런 플라스틱 소재는 단단한 성질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특별한 물질을 섞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가소제라는 성분인데 환경 호르몬으로 분류되어 주의가 필요하죠. 요즘은 대체 성분을 쓰기도 하지만 친환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마찰, 열에 노출되면 분해된 입자와 잔류 성분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에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김 미자님은 70대 초반으로 손자가 자주 놀러오는 집에 살고 계셨습니다. 거실에 깔아둔 매트는 5년 전에 구입한 것으로 겉보기엔 아직 깨끗해 보였어요. 하지만 손자가 그 위에서 기어다니고 난 후 아이 손바닥에 미세한 분말이 묻어나는 것을 발견하셨죠? 처음엔 그냥 먼지려니 했는데 물로 닦아도 계속 같은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매트 가장자리였어요. 손가락으로 살짝 문지르기만 해도 하얀 가루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그제서야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가루가 손자 입이나 코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아이가 그 위에서 간식을 먹거나 엎드려 놀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답니다. 김 미자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셨어요. 먼저 강한 세제로 닦아봤지만 오히려 분해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엔 매일 물걸레로 닦아보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나서야 매트 교체가 답이라는 걸 알게 되셨죠? 새 매트로 교체한 후엔 몇 가지 관리법을 철저히 지키셨어요. 먼저 매트를 깔자마자 하루 종일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부드러운 물걸레로만 닦되 강한 솔질은 피하셨어요. 또한 매트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으로 문질렀을 때 가루가 나오지 않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김 미자님은 안심하고 손자를 집에 놀러 오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매트를 만진 후 손가락에 아무것도 묻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큰 안도감을 주었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매트 상태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겨서 언제 교체해야 할지도 미리 알 수 있게 되셨죠? 여러분도 김 미자님처럼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기적 교체와 사용 습관입니다. 매트는 영구 제품이 아니에요. 사용 1년을 전후로 상태를 점검하고 표면이 끈적하게 달라붙거나 가루가 묻어나면 교체하는 게 안전합니다. 청소할 때도 강한 솔질보다는 부드러운 물걸레와 환기가 분해를 늦추는 방법이에요. 오늘 당장 확인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문질렀을 때 가루가 묻는지, 냄새가 강하게 나는지, 표면이 끈적이는지 살펴보세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교체 신호입니다. 새 매트를 펼쳤다면 처음 며칠은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 2회에서 3회 환기해 주세요. 불안은 사용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셔도 됩니다. 이번엔 여름밤 이야기를 해볼까요? 모기 몇 마리 때문에 혹은 집안 꿉꿉한 냄새 때문에 살충제와 방향제를 손쉽게 뿌립니다. 새로 들인 가구의 새것 냄새는 기분까지 새로워지게 하죠. 그런데 머리가 아프고 눈이 시큰거릴 때가 있어요. 혹시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일지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충제와 방향제, 새 가구 코팅제나 접착제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성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는 화학 성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머물수록 우리 몸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뿌리면 호흡기와 뇌의 피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박철수님의 경우를 들려드릴게요. 65세 퇴직 교사이신 이분은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모든 게 새 것이라 기분이 좋으셨는데 이사 첫날 밤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사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어요. 특히 새벽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눈이 따갑더라는 겁니다. 낮에 잠깐 외출했다 돌아오면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어요. 새 가구, 새 벽지, 새 마루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그분은 이게 몸에 해로운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더욱 힘들었던 건 밤에 모기 때문에 살충제를 뿌린 후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방향제로 냄새를 가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았죠? 잠을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답답해서 자꾸 깨곤 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2주 정도 계속되자 견디기 힘들어지셨어요. 박철수님은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새집 증후군이라는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이크아웃이라는 방법을 알게 되었죠. 낮 시간 동안 보일러를 틀어서 집안 온도를 높이고 동시에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방법이었어요. 반신반의하면서도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첫 번째 베이크아웃을 한 날 저녁 확실히 냄새가 줄어든 것을 느끼셨어요. 이틀에 한 번씩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살충제와 방향제 사용법도 바꿔보셨습니다. 살충제는 방을 비우고 뿌린 후 30분 정도 환기한 다음 들어가셨고 방향제는 아예 사용을 중단하셨어요. 한 달 후 박철수님의 새 집은 정말 편안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머리가 아프지 않았고 밤에도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냄새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이제는 다른 새 집으로 이사가는 지인들에게도 이 방법을 추천해주고 계신답니다. 살충제는 잠들기 30분 전에 사용하되 문이나 창문을 약간 열어두고 분사한 후 반드시 환기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향제는 코 가까이에서 직접 뿌리지 말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하지 마세요. 새 가구와 새로운 인테리어 후에는 가열과 환기를 며칠 반복하면 초기 방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살충제는 자리를 비우고 분사한 후 10분에서 20분 환기하고 취침하시고 방향제는 짧게 멀리 가끔만 사용하세요. 새 가구가 있다면 해가 좋은 낮 시간에 창문을 활짝 열어주시고요. 내 집 공기를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환기가 큰 안도를 만들어 줄 거예요. 운전하다가 앞유리에 워셔액을 뿌리면 눈이 잠깐 시큰할 때가 있죠. 차 밖에 뿌렸는데 왜 내가 냄새를 맡게 될까 의아하셨을 거예요. 식당에서 테이블 아래 작은 불로 음식을 데울 때 그 따뜻함이 반갑지만 기분 나쁜 냄새가 함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 혹시 그냥 넘어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자동차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아니에요. 외부 공기가 흡입구를 통해 실내로 들어오고 워셔액을 뿌린 후 유리면을 타고 흘러내린 증기가 공조 시설을 통해 실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고체 연료는 메탄올이라는 성분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 불을 붙이기 전이나 타는 중에 증기가 발생해 실내 공기를 해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을 겪은 이순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이신 이분은 매주 시장을 보러 차를 몰고 나가십니다. 어느 날 비가 온 후 앞유리가 더러워져서 워셔액을 여러 번 뿌리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했습니다. 처음엔 감기 기운인가 싶었는데 집에 와서도 한동안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며칠 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어요. 워셔액을 뿌린 후 20분 정도 운전하는 동안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은 건 외기순환 버튼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워셔액 냄새가 바람을 타고 차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그 이후로는 워셔액을 쓸 때마다 내기순환으로 바꾸고 잠깐 창문을 열어서 환기도 시켜주셨습니다. 더 심각했던 건 따님과 함께 간 식당에서의 일이었어요. 그날은 날씨가 추워서 테이블 아래 고체 연료로 음식을 데워 먹는 곳에 갔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배가 고파서 그런가 했는데 음식을 먹고 난 후에도 계속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특히 고체 연료에 불을 붙일 때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어요. 따님도 같은 증상을 호소했고 결국 식사를 일찍 마치고 나와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한결 나아지긴 했지만 집에 와서도 한동안 머리가 무거웠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후로는 이런 식당에 가더라도 고체 연료 사용 테이블은 피하게 되셨어요. 이순희님은 이런 경험을 통해 작은 노출도 계속 쌓이면 몸에 부담이 된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운전할 때는 워셔액 사용 전후로 공조 설정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셨고 외식할 때도 테이블 위치나 연료 종류를 미리 물어보게 되셨어요. 작은 주의만으로도 훨씬 편하게 외출할 수 있게 된 거죠.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분은 더 이상 운전 후나 외식 후에 몸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워셔액을 써도 눈이 따갑지 않고 식당에서도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실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일상의 질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실감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운전 중 워셔액을 사용할 때는 가급적 외부 공기 유입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정차 중에 짧게 분사한 후 환기를 해주세요. 식당에서는 고체 연료 사용 테이블에 앉게 되면 직접 연료 위 냄새를 맡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거나 다른 자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기억해 주세요. 워셔액은 짧게 사용하고 창문을 조금 열어서 환기하시고 테이블 고체 연료를 쓸 때는 바람기를 만들고 불꽃과 호흡기 사이의 거리를 확보하세요. 작은 주의가 큰 위험을 줄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정하는 사용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음식을 데울 때 그냥 랩을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습관 너무나 익숙하시죠? 깨끗하고 편리하지만 안 보인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가정용 랩과 업소용 랩이 다르다는 사실도 자주 놓치게 되고요. 혹시 여러분도 랩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가정용 랩은 주로 폴리에틸렌이라는 안전한 소재로 만들어지지만 업소용은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열이 가해지면 특히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음식에 닿으면 랩이 분해되거나 성분이 음식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과 오래 접촉할수록 위험이 증가해요. 장명자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68세이신 이분은 혼자 사시면서 자주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음식을 데워 드셨어요. 마트에서 고기를 사오면 포장된 랩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을 때마다 그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돌리셨죠? 편하고 깨끗해 보여서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해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기를 데운 후 랩을 벗겨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어요. 랩이 고기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억지로 떼어내니 그 부분의 고기 표면이 약간 끈적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고기 기름 때문인가 했는데 계속 같은 현상이 반복되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된장찌개를 데울 때였습니다. 큰 그릇에 찌개를 담고 랩을 씌워서 3분 정도 돌렸는데 랩 한가운데가 늘어져서 찌개 속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뜨거운 찌개와 랩이 직접 닿아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의 랩은 색이 변해 있었고 찌개 표면에 작은 조각들이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장명자님은 그날부터 랩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셨어요. 대신 전자레인지 전용 뚜껑을 하나 장만하셨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지만 전자레인지에 안전하다고 표시된 제품이었어요. 처음엔 좀 번거롭다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써보니 훨씬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담는 용기도 바꿔보셨어요?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나 도자기 그릇을 주로 쓰기 시작하셨죠? 마트에서 사온 고기는 집에 오자마자 랩을 벗기고 전용 보관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으셨어요. 조금 번거롭긴 했지만 안전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세요. 3개월 후 장명자님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음식을 데우고 계세요. 전자레인지를 쓸 때는 반드시 전용 뚜껑이나 접시를 엎어서 공간만 만들어주는 방식을 사용하시고 랩은 차가운 음식 보관용으로만 짧게 사용하세요. 무엇보다 음식을 데운 후에 이상한 냄새나 끈적한 느낌이 전혀 없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데우기용 뚜껑이나 전자레인지 전용 커버를 사용하거나 그냥 접시를 엎어서 공간만 만들어주는 방식이 가장 안전해요.
마트에서 산 고기는 도착하자마자 랩을 제거하고 가정용 보관용기로 옮겨 담으세요. 데우기는 유리나 도자기 용기가 최선입니다. 오늘 식사 준비할 때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전자레인지에는 랩 대신 전용 커버를 사용하시고 고기는 랩을 벗기고 소분해서 보관하세요. 랩은 직접 가열하지 말고 음식과는 짧게 그리고 차갑게 접촉시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불안은 줄이고 편리함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는 영원히 안전하다. 에어컨 필터는 청소만 하면 된다. 드라이클리닝한 의류는 비닐 그대로 보관하는 게 깔끔하다. 이런 익숙한 믿음들이 있죠? 하지만 관리에 빈틈이 생기는 순간 안전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스테인리스는 부식이 시작되면 니켈이나 크롬 같은 금속 성분이 음식으로 녹아들 수 있어요. 에어컨의 일부 필터는 오래 사용하면 분해되면서 먼지와 세균이 바람을 타고 나올 수 있고요. 드라이클리닝한 의류의 비닐 포장은 잔류용제 증기가 옷장에서 천천히 퍼지게 만듭니다. 최고 손님의 놀라운 경험을 들려드리고요. 76세이신 이분은 20년 넘게 사용해온 스테인리스 냄비가 자랑이셨어요. 반들반들 잘 관리해서 아직도 윤이 나고 깨끗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냄비 가장자리에 작은 붉은 점들이 생긴 걸 발견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물때인 줄 알고 힘주어 문질러 보셨는데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붉은 점들이 조금씩 넓어졌어요. 그리고 냄비로 국을 끓인 후 맛을 보면 왠지 쓴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음식 재료 때문인가 했는데 다른 냄비로 똑같은 재료로 요리하면 그런 맛이 나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냄비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으셨죠? 에어컨 문제는 더 심각했어요. 여름철 에어컨을 틀면 처음 몇 분 동안 먼지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필터를 꺼내서 보니 가장자리가 부서져서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 조각들이 바람을 타고 방 안으로 날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최고 손님은 그동안 이런 먼지를 마시고 있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으셨다고 해요. 드라이클리닝 의류 보관도 문제였습니다. 겨울 코트를 맡기고 받아와서 비닐재 옷장에 걸어 두셨는데 옷장을 열 때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어요. 처음엔 그냥 세탁소 냄새려니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냄새가 계속 났습니다. 심지어 옆에 걸린 다른 옷들에서도 비슷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최고 손님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로 마음먹으셨어요. 먼저 냄비는 과감히 새 것으로 교체하셨고 앞으로는 1년마다 냄비 상태를 점검해서 변색이나 부식이 시작되면 바로 바꾸기로 하셨어요. 에어컨 필터도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하고 교체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서 정기적으로 갈아주기로 하셨습니다. 드라이클리닝 의류는 받아오자마자 비닐을 벗기고 베란다에 하루 이상 걸어 두셨어요. 냄새가 완전히 없어진 후에야 옷장에 넣으셨죠? 처음엔 좀 번거롭다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옷도 더 오래 입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세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최고 손님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리할 때 이상한 맛이 나지 않고 에어컨을 틀어도 먼지 냄새가 없으며 옷장을 열 때도 상쾌한 느낌만 듭니다. 무엇보다 이런 작은 관리들이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실감하고 계세요. 스테인리스는 1년마다 한 번씩 꼼꼼히 살펴서 변색이나 요철, 붉은 흔적이 보이면 미련 없이 교체하세요. 에어컨은 시즌 전후로 필수분해 청소를 하고 고성능 필터는 교체 주기를 확인해서 제때 바꿔주세요. 드라이클리닝한 의류는 비닐을 벗기고 베란다나 통풍이 좋은 곳에 하루 이상 걸어서 잔류 냄새를 완전히 빼주세요. 오늘 당장 점검해 보세요. 냄비나 프라이팬 가장자리에 붉은 점이 있는지, 에어컨 필터 교체 날짜를 기록해 두셨는지, 드라이클리닝 의류를 비닐재 보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관리가 곧 안전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매일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위험은 물건이 아니라 사용법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오늘부터는 환기를 자주 하고 열과 시간의 조건을 잘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세요. 불안은 지식과 습관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방과 욕실에서 더 안전해지는 체크리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같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요.